이번에는 묘사, 설명, 대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조금씩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묘사, 설명, 대화, 사유는 크게 생각하면 소설 쓰는 방법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굳이 하나를 더하자면 의식의 흐름을 더할 수 있는데, 의식의 흐름은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묘사, 설명인데요. 묘사, 설명은 서로 조금 대치되는 작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묘사를 잘하는 사람은 설명을 좀 못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묘사를 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묘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작가들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외국 작가들 중에 아고타 크리스토프나 예를 들면 저도 묘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러니까 묘사를 70 정도 그리고 설명은 30 정도 이렇게 하는 작가가 있고, 반대로 설명이 70 정도, 묘사를 30 정도 사용하는 작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제가 성별의 어떤 차이를 두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조금 묘사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고요. 남자분들이 좀 설명에 특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 사용법의 차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빠가 오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대체 지금 몇 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남자는 좌뇌 우뇌를 한 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 지금 몇 시야? 이러면 시계를 딱 보겠죠. 근데 딱 보면 새벽 4시다. 그러면 아, 늦었다. 여보 미안해. 이런 구조로 사고를 전개하는 반면, 여성들은 애초에 한 번에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대체 지금 몇 시야? 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는 기본적으로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잘하는 확률이 높고요. 설명은 좀 남자들이 좀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꼭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설명을 잘하는 여자 작가도 있고 묘사를 잘하는 남자 작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글을 쓰시면서 나는 묘사를 좀 더 잘하는지 설명을 좀 더 잘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어느 한쪽에다 좀 중점을 두시는 게 소설 쓰기에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묘사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술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겠죠. 동굴에 벽화 그리면서부터 원시인부터 우리가 발전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술 용어에서 미술에서 빌려온 용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묘사라는 말은 이제 그림 그리듯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듯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도 인간은 시각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거를 많이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묘사를 하세요라고 하면 꼭 눈에 보이는 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묘사할 때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 키가 어떻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옷을 뭘 입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총체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리고 어떤 향기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어떻다,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만져보지 않아도 우리가 저 사람은 머리가 좀 푸석푸석하다거나 피부가 거칠다거나 이런 촉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뭔가를 묘사할 때, 그것이 공간이 됐던 사람이 됐던 시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들어가도 습도가 어떻다, 이런 것, 아니면 냄새가 어떻다, 너무 덥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써주는 게 보다 효과적인 묘사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묘사를 왜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예문을 하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옌의 붉은 수수밭이라고 중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작가죠. 그래서 예문은 조금 길긴 한데요. 묘사는 어차피 조금 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만 16이 되었을 때 외중조부의 주선으로 까오미 동부 지방으로 소문난 땅찡시우 외아들 땀비앵랑에게 시집을 갔다. 딴씨 집안은 술도가를 했는데 싼값에 수수를 재료로 질 좋은 고량주를 빚어 사방 백리에 그 명성이 자자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생략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의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 우리 할머니는 그네 옆에서 좁은 발에 긴 변발을 늘어뜨린 대갓집 아가씨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날은 마침 복숭아는 붉고 버들은 푸른 청명절로 가는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이날 사람들의 얼굴은 복숭아꽃 같았고 여인들은 해방을 맛보았다. 할머니는 그때 키가 1m 60이나 되었고 몸무게는 60kg이었다. 위에는 자잘한 꽃무늬가 있는 마고자를 입고 있었고 아래는 녹색 비단 바지에 발목에는 진홍색 비단실을 묶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엄마나 아버님의 결혼식을 엄마나 아빠의 결혼식을 보신 분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보통 결혼식을 하니까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할머니의 결혼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작가는 마치 할머니의 결혼식을 내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아마 들은 얘기겠죠. 아니면 뭐 사진으로 봤거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게 아닌데도 본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묘사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묘사를 왜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처럼 보이게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인 거는 묘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00원 버스 타보셨나요? 네, 10,000원 버스를 타면 어떨 것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실제로 10,000원 버스를 안 타도 10,000원 버스를 묘사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겠죠. 막 밀리고 막 누가 발을 밟고 뭐 저 내릴 거예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냄새도 나고 막 여기저기 막 이런 것들을 그게 묘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진짜겠죠. 그러니까 진짜는 오히려 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뭔가 이거 진짜 같지 않아. 이거 뭔가 좀 기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집에 우체부가 왔다. 근데 우체부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굳이 그 우체부의 외양이나 뭐 이런 거를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우체부가 왔는데 우체부가 뭐 한 2m 20대는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런 우체부가 있어? 그러면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겠죠. 그 우체부의 걸음소리가 어떻고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가지고 오는 이런 게 너무 작아 보인다던가 그 오토바이나 차가 뭐 어떻게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묘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뭐 반대로 제가 아까 아가타 크리스토프는 묘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아가타 크리스토프도 묘사를 안 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묘사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문을 간단하게 읽으면요. 곧 우리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순찰대가 2명 지나갔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메뉴는 뭘까 생각 중이야. 맨날 그게 그거지 뭘. 너저런 것뿐이지. 어제는 정말 형편없더군. 하지만 가끔씩 괜찮은 것이 나오기도 하지. 괜찮다고? 넌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수프를 먹어보지 못해서 그래. 난 내 엄마의 수프를 먹은 적이 물론 없지. 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너저런 음식밖에 못 먹어봤어. 그래도 군대에서는 가끔씩 괜찮은 음식을 먹는 편이야. 순찰대가 멀어졌다. 우리가 말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어린애들 2명이 아빠랑 함께 국경을 넘어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경은 이제 다 막아놨으니까 경비가 막 지나다니겠죠. 근데 얘네가 딱 갔는데 우리는 뭐 엎드렸다. 순찰대가 지나갔다. 순찰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순찰대 2명이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 2명이 뭐 오늘 식사는 뭘까? 뭐 오늘 메뉴는 뭘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 뭐 밥은 뭐 맛있어. 근데 뭐 나는 군대 밥도 맛있어. 이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이 내용을 지워도 이 소설이 전개되거나 뭐 하는데 전혀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있느냐? 묘사 대신 집어 넣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찰대가 2명이 지나갔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들이 진짜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걸 진짜로 집어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순찰대가 진짜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순찰대가 멀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제 순찰대가 지나갔구나. 이제 얘네가 탈출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묘사 대신에 어떤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어 보이는 대화 장면도 묘사 대신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목적은 단순합니다. 뭔가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순찰대가 지나가고 진짜로 순찰대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여기 진짜 순찰대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묘사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진짜인 거를 내가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 거를 진짜처럼 보이게 쓰고 있는지 문제인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소설은 다 가짜죠. 그러니까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진짜처럼 들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뭔가
현실에 있을 것 같지 않은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늘 겪는, 주변에 가면 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내부가 어떤지는 묘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이한 잡화점이다, 여기는 뭔가 뭐 이상한 걸 파는 곳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묘사는 이렇게 진짜처럼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